추억의 프로그램 특명 아빠의 도전은 심심하면 연예인을 특명 아빠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 특명 아빠들은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불우이웃들을 위해 도전을 했고요. 성동일 씨도 출연한 바 있고 윤은혜 씨도 나왔고 우차싸 멤버들도 출동했고 2005년 5월 어린이날 특집 특명 스타 아빠로는 가수 윤희 씨가 등장했습니다. 윤희와 함께 촬영을 진행한 건 저였는데 당시 저는 가수 윤희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섭외된 이가 윤희인 줄 알고 성이 뭐냐고 되물어 작가를 좌절시켰으니 더 말할 게 없죠. 한바탕 무안을 당한 저는 윤희 씨가 도와야 할 불우이웃이 다름 아닌 서울 모 지역의 독거노인들임을 알고 이른바 섹시 댄스 가수 윤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도대체 뭐 할 수 있겠냐 하고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작가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습니다. 윤희는 집안 사정으로 할머니 손에서 컸대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애틋한 감정이 있을 것이고 일부러 섭외했다고요. 아, 그런가? 그녀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그즈음 한국을 방문했던 비눗방울 예술가 펜양 씨가 제시한 비눗방울 묘기 3단계였습니다. 연습 과정을 촬영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녀의 일정을 따라붙게 됐죠. 모 지역에서 독거노인 분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됐는데 매니저가 안절부절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비눗방울 묘기를 연신 선보이던 윤희 씨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울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일정이 꽉 차 있었는데 말이죠. 로드 매니저의 거듭된 읍소와 협박을 받고서야 허둥지둥 그녀의 밴으로 달려가는 뒷모습을 힘겹게 따라갈 때 로드 매니저와 윤희의 짤막한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늦었잖아요. 큰일 났어. 어떡해. 할머니들이 좋아하잖아. 어떡해. 저는 윤희의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뭐랄까 참 착한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마침내 특명 스타 아빠의 도전 녹화 날이 왔습니다. 윤희 씨는 자신만만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실 스타 아빠들에게 주어지는 도전 과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와 달리 무조건 성공하는 모습으로 연출을 감행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주어져야 하니까요. 비눗방울도 사실 어려운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토록 순풍순풍 부러지던 비눗방울이 막상 스튜디오에선 도무지 키워지지 않는 겁니다. 다급해진 저는 비눗방울 공연자 펜양 씨의 기획사 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죠. 혹시 거기가 건조한가요? 특별히 건조하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 조명이 문제였습니다. 스튜디오의 뜨거운 조명 아래 나만할 습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이 녹화 어떡하나. 조명 끄고 암흑 속에서 도전할 수도 없고. 망연자실해 있는데 윤희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가습기라도 구해서 틀어주세요. 물이라도 뿌려주시고. 출연자에게서 이런 호통을 듣는 기분이 좋을 리 없지만 이상하게도 유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만인 부름에 답하는 마당새처럼 예의를 부르짖으면서 저 연출들에게 가습기 구해오라고 방방 떴었죠. 가습기를 구하러 간 동안에도 윤희 씨는 대롱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도록 대롱을 풀었습니다. 조명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정말로 예뻤습니다. 가습기 2대가 습기를 뿜어대고 물 뿌리기까지 동원돼 감전이 우려될 정도로 흠뻑 물을 뿌린 상황에서 제 시도를 감행했지만 끝내 도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스케줄 때문에 무대에서 화급히 내려오는 윤희 씨를 앞에 두고 저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하는 인사를 전하려고 했습니다만 윤희 씨의 속사포 같은 말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피디님 어떻게 하죠? 미안해요. 실패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떡해요? 미안해서. 상품이 전부 얼마죠? 제가 낼게요. 그리고 저 출연료 있죠? 그것까지 다 그리로 보낼게요. 미안해요. 실패해서. 할 수 있었는데. 피디님 저 가요. 참 이거 제 CD인데 들어보실래요? 앞서 말했듯 스타 아빠의 도전은 무조건 성공을 원칙으로 하기에 불우이웃들에게 갈 상품은 죄다 협찬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즉 윤희 씨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상품들이 도루묵이 될 리는 없었죠. 하지만 윤희 씨는 그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스타 언니의 뜻하지 않은 사과에 저는 어색한 웃음으로밖에 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진짜로 매니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품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물로 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현금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이후 무대 위에서 몸을 요염하게 흔드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이 그 몸매 참 착하다 이렇게 실없이 얘기할 때 저는 싱긋 웃으며 마음도 착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희와의 촬영 경험을 신나게 토로하곤 했죠. 그런데 2007년 1월 21일 스튜디오 조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무능한 PD에게 호통을 치며 어떻게든 도전을 성공시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그래서 수백 번 대롱을 불던 착한 가수는 스스로 삶을 끝맺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의 악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몸을 뜯어 고쳤다며 성형 미인이라며 헐뜯고 독소를 퍼붓고 말로써 발길질을 날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인의 영전 앞에서 고인의 뒤안길에다 대고 잘 죽었다고 저주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자신의 상처만큼이나 상대의 아픔을 생각할 줄 알았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부러워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일을 막으려 했던 따뜻한 마음의 젊은이가 생을 포기하는데 그 악플러들의 존재가 올가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윤희의 뒤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익명의 손들이 던지는 말의 돌팔매에 맞아서 글의 칼에 베어져서 피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윤희의 15주년을 맞아 최소한 익명의 뒤에 숨어서 자기 얼굴 내놓고는 감히 하지도 못할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일,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악마의 쾌감을 느끼는 일들은 제발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윤희 씨, 가끔 당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편안하시기 바랍니다.